안녕하세요. 사랑코치 이미입니다. 패드 정리를 먼저 좀 할게요. 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네. 제가 여러분하고 힐링 라방 겸 사실 많은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볼 거예요. 예. 지금은 먼 얘기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고3 혹은 우리 N수생 엄마들의 하루하루는 피를 말리죠. 예. 여러분들도 내가 만일에 고3 엄마가 된다면 혹은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11월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잠실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횡단보도 사거리 곳곳에 수능을 응원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대입, 특히 수능이라는 시험은 좀 국가 행사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등학교 엄마들 혹은 수능을 앞둔 엄마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모른 척 하기입니다. 어머, 올해 수능 보시죠? 이번에는 붙어야죠. 이런 말은 사실은 다 쓸데없는 말들이거든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고 얼굴 마주치면 그냥 가볍게 목례 정도 하고 물론 상대가 저 우리 아이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응원하는 덕담.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수능 앞두고 찹쌀떡이라든가 포크라든가 아니면 잘 풀라고 두루마기 휴지 이런 것들도 막 굿즈 형태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제가 조금 빨리 열었죠? 네, 잠시만요. 네. 댓글이, 네. 지금, 여기 댓글이 지금 조금 이상해졌어요. 네. 다시 볼까요? 네. 패드가 조금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인사 좀 할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QQ9438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얘가 왜 살짝 안 나올까? 됐네요. 네. 네, 밴드님이 코치님 은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네, DIHKCYAN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본본 이토이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은근 추운 줄 알고 나갔더니 20도가 넘었고요. 코트를 입기 민망할 정도로 날이 따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코트 벗고, 그냥 셔츠 바람으로 네, 가을 바람을 맞는 것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요. 특히 저는 석촌호수에 다녀왔는데요. 저는 오늘 석촌호수에 롯데백화점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 롯데몰에는 주차비가 네, 백화점에서 서비스 제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당 주말에는 3,000원 정도. 예, 10분에 500원. 네, 주말에는. 그래서 2시간 좀 넘게 식사하고 쇼핑하고 했더니 주차비 7,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롯데 몰 쪽에 되면 안 되는구나. 백화점 쪽은 주차 지원이 되는데, 거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나 봐요. 공영주차장이. 근데 보통 공영주차장은 일요일은 또, 예, 정산 안 하는데 여기는 쇼핑몰이라서 제일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석촌호수 올 때 여러분들이 주차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ISJS EXY님. 네. 저는 큰애는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들어갔고, 고3 8월에 예전에는 뭐 수시 1차, 수시 2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수시 1차는 수능 최저가 없이 바로 최종 합격이 되는 거고, 수시 2차는 이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수능 최저로 합부를 결정하는 것. 네, 이런 시스템도 있었고, 그때 그 연도에 따라서 입시는 많이 바뀝니다. 여튼 기본적으로 대입을 치를 때 모든 전형이 수능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전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지만 전교 1등, 2등들이 지원하는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를 봅니다. 네가 전교 1등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수능 성적을 보여줄래? 라는 거고요. 오히려 일반 전형은 그런 등수라든가 성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학교장 추천의 인원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수능을 뛰어넘는 다른 교과, 비교과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때 영어라든가 어떤 외국어를 특기라는 게 외국어 특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과 계통 특기도 있어요. 과학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리고 당연히 예체능이 있죠. 네, 이런 전형들은 대부분 그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영어라든가 제2외국어를 위주로 하는 특기자 전형이 이제 거의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 정도는 수능 최저가 있고 반은 안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수시와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라든가 논술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정시 수능 베이스라는 정시는 수능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지금은 뭐 유아, 초등, 중등 맘이라도 수능에 대해서 내가 만일에 수능 자녀를 둔 엄마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큰아이 때는 수능을 안 보고 고3 7월, 8월에 최종 합격을 해서 그냥 대학을 들어갔고 둘째 때는 수능을 보고 수시, 정시까지 치르고 그 다음에 재수를 또 한 번 해서 수시는 안 치르고 정시만 치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해볼 거 다 해봤다. 항상 마음을 졸이고 확실히 처음 그 수능을 볼 때랑 두 번 볼 때랑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처음은 굉장히 너무너무 매사 조심스럽고 그리고 온갖 카더라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이제 선배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웠는데 하나 사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혜진이 어서 오세요. 일요일 오후에 라이브 좋습니다. 잠실에서 쇼핑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석촌호수를 걷고 그리고 원래 집에 들어가는 찰나였는데 제가 사무실에 좀 갔다가 가겠다. 저희 집과 사무실은 5분 거리입니다. 같은 골목에 있거든요. 혼자 지금 사무실에 나와서 여러분하고 라방을 하는 게 저로서는 수능을 앞두고 아니면 일요일 혹시 약간 쓸쓸하고 뭔가 이야기가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모자도 썼고요. 우리 그 촬영 감독 이PD가 제가 워낙 모자를 많이 쓰니까 코치님 그 라이브 Q&A를 이제 슈퍼으로 만들 때 모자 쓴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 저한테는 모자가 패션도 되지만 파워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쇼컷을 하고 모자를 안 쓰고 머리를 이제 만지고 사진을 찍었더니 너무 달덩이처럼 나온 거예요. 동그랗게. 나한테 모자가 주는 또 다른 또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은 모자 쓴 김에
여러분에게 라이브를 하고 갑니다.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재수할 때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원래 그 시험이 국어, 수화, 영어, 그 다음에 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5월 한문이 5교시까지거든요. 그랬는데 이 어머님께서 보통 그 신앙이 높으신 분들은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서 정말 1교시 국어 영역입니다 이러고 기도를 해요. 2교시 수학 영역입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스타일대로, 그 다음에 성당은 성당 스타일대로, 절은 절대로,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수능 100일 기도라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종교 상품이에요, 일종의. 여하튼 이분이 1교시 국어입니다 기도를 하고, 2교시 수학입니다 기도를 하고, 3교시 영어입니다 기도를 하고, 4교시 사회탐구 영역이었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멈추고 집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자기가 잠깐 잤대요. 네. 그랬는데 아이가 성적표가 나왔는데 정말 사탐만 못 본 거야. 정말 우연이겠죠. 정말 우연. 근데 엄마의 마음은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고 기도를 할 걸. 그때 내가 움직여서 부정을 탔구나. 이렇게 엄마가 자책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은 맞아. 아니야. 맞아가 아니라 무슨 그런 게 있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 걸 누가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인 엄마, 수험생 엄마는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막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애절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걸리는 거야, 마음에.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면서 그 같이 이제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내가 그때 조금 참을 걸, 힘들어도 참을 걸, 내가 이래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못 봤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참 쉽지 않구나. 근데 저도 그때 절에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고3 때. 고3 때 있으니까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들리는 거야. 머릿속으로. 맞아. 그분도 움직이지 말라 그랬지. 그분도 움직이지 말랬지. 그래서 진짜 안 움직였어요, 저도. 근데 그 다음에는 약간 여유가 생기고 그런 게 사실은 팩트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마음의 문제잖아. 그걸 뭐 사실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때는 그냥 데려다 주고 와서 그냥 집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올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지 그거를 막 철석같이 믿고 나는 꼭 그래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수능을 앞두고는 저도 참 방송에 많이 출연했었는데 수능 뭐 D-100 뭐 아니면 뭐 D-50 아니 뭐 D-7 뭐 이런 식으로 딱 언론에서 이제 빌드업을 해요. 뭐 100일 전에는 뭐를 해라, 뭐 수능 시간표대로 뭐 공부해서 몸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도 하고, 아니면 교재를 새로 사지 말고 있는 교재에 대해서 내가 오답을 체크해라 이러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정말 뭐 7일 때는 건강한지 한번 체크해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도시락을 뭘 살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수록 엄마가 조금 우왕좌왕하지 말고 부안애동하지 말고 조금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괜히 입이 방정이라고 너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돼? 나 너 재수 못 시켜?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는 말보다 더 큰 부담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한참 들어서 깨달았는데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한다면 그 다음에 평가는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노력만 열심히 하면 두까지만 하는 거야. 열심히 하면 그 다음은 평가자의 몫인데 그게 뭐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생에서는 인간과 다른 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채용자가 될 수도 있고 여하튼 갑과 을이라고 본다면 갑이 평가하는 거지 을이 평가 영역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를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많이 깨달았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 자신한테 오히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만일에 100을 계획했다면 적어도 100 정도 아니면 105 정도 110 정도까지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후회는 안 되잖아.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 물론 그것도 세월이 한참 지나보면 야, 너는 그때 그릇이 종지였구나. 네가 종지에 물을 가득 채우고 최선을 다했다고 했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는 그래도 대접은 될 것 같아. 국대접은 될 것 같아.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때 과거를 봤을 때 부끄러운 거는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 전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지요. 그때 행동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여튼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아이도 자기 그 페이스대로 쭉 할 거예요. 나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자꾸 옆에서 엄마가 계속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꼭 종교를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종교든 여러분이 가져라. 그게 훨씬 더 마음 편합니다. 예, 종교라는 거는 구복, 신에게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정,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면 시험을 보는 우리 아이도 엄마를 보고 평온함을 알고 남편도 부인 얼굴을 보고 평온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엄마가 웃을 때와 엄마가 화를 낼 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참 부처처럼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슬쩍 종교의 힘을 빌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결과라는 거는 항상 기승전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도 들어올 때 확 들어오고 나갈 때 확 나가요. 약간 파도 같아요. 나한테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확 들어와서 내가 노력을 70만 해도 100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내가 만일에 운이 안 좋으면 내가 110, 120을 해도 7, 80을 얻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평가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자체로 나는 많은 인풋을 쌓아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꽃이 필지를 몰라요. 이렇게 필 수도 있고 저렇게 필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고 그거는 내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 하냐면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내가 수년 동안 막 쌓아놨던 어떤 요소들이 그때 딱 운이 맞아서 지금 이 시점에 그 필요한 능력이다. fit, FIT 딱 맞았을 때 내가 딱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약간 무모하게 해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나 부모들이 함부로 자기 기준에 맞게 이 직업이 좋은 거야, 이걸 해라고 결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자식은 우리와 다른 세상,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엄마 아빠가 똑똑하고 잘 안다고 해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항상 변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저는 격려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알람 받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엄마들은 자기가 아이한테 딱 그 지시를 내릴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해라 라고 인생의 설계까지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가두리 양식장처럼 큰 틀을 만들어주고, 왜냐면 이거는 선과 악의 문제도 있고 위험하고 안전하다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 안에 놓고 아이가 스스로 잘 찾아낼 수 있고 자기 길을 찾아내려면 사실은 엄마 아빠가 굉장히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하는 건가?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나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선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조금 뒤로 가서 그때 우리 판단은 사실은 아이를 믿어가 아니라 그래 너가 한번 해봐. 그리고 실패해도 우리 또 다른 길이 있어. 엄마가 기다려줄게.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믿으라는 게 나는 제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 제가 성공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부모는 그래 네가 이게 하고 싶구나. 한번 해봐. 근데 만일에 네가 정말 만일에 너가 실패해도 엄마는 괜찮아. 왜? 엄마가 또 한 번 더 밀어줄게. 그리고 엄마 기다려줄게. 이런 게 부모예요. 사실은 여러분.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김미영 님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에요. 고1 아들에게 격려를 해줘야겠어요.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저도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 문제, 그 다음에 부부 문제, 그 다음에 뭐 가족 문제, 친인척 문제, 아니면 또 저랑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들 문제, 아니면 온전히 저의 문제로 항상 고민하고 항상 생각하고 명상하거든요. 그러면 간결하게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자를 존중하고 각자를 인정하자. 그거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자식도 부모 맘대로 안 되고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내가 남의 문제로 고민되고 남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충족시키는 게 오히려 더 해결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냥 나한테 충실하면 자정작용이 생겨서 스스로 정화되고 스스로 발전하고 또 비슷한 레벨에서 만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엄마가 더 성장하고 엄마가 더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금랑님이 엄마 마음 힐링되는 오늘의 말씀들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아이를 믿어주기, 기다려줄게. 네. 이게 참 달라요. 그런 것들이. 잠깐만요. 그래도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코치님 오늘 방송 감동이에요. 네, 맞아요. 석촌호수에서 이렇게 오는데 부부끼리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데 부인이 남편이 찍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로 보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여하튼 모델인 부인이 얘기하는 거야. 여보, 여기 나무가 오른쪽에 살짝 보이고 뒤에 호수가 보이고 그리고 나를 가급적이면 작게 찍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사진을 찍으면 부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예 지시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딸하고 엄마가 있었는데 딸이 사진을 찍고 엄마가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제가 다 들은 얘기예요. 자, 뭐 이쪽을 배경으로 이렇게 하면 롯데타워 저희가 보이니까 막 잔소리를 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걸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사진을 잘 찍어줘서 나는 그런 잔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남편이 사진을 되게 잘 찍죠. 오랫동안 찍어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 같아? 네, 이랬어. 응? 내가 수년 동안 당신한테 모델 옷을 하고 내가 당신 찍어준 거에서 골라서 예쁜 것만 올리니까 당신이 그걸 보지 않았을까? 여하튼 이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그랬더니 남편이 말을 말자. 여하튼 다른 거야 이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처음에 남편이 사진 찍어줄 때 부인이 자꾸 하려면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보통 한 번 나가면 한 70컷, 80컷 찍고 오늘은 잠깐 찍었으니까 15컷을 찍었더라고요. 자, 남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다 눌러서 핸드폰은 30장씩 우리가 전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장씩 다 제가 전송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실, 구도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뽑아서 제가 릴스를 만들어서 올려요. 그럼 남편이 제 릴스를 이제 보거든요. 제 인스타를 봐요. 그러면 아는 거야. 아, 이런 사진을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구나. 이 사진을 잘났다고 생각하나, 즉, 평가 기준을 아는 거예요. 아, 제가 소비자인 거잖아요. 아, 소비자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걸 나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결국은 니즈, 뭐가 필요한지를 서로 알아두는 건 배려예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찍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사진을 내가 찍어주는 거죠. 다른 거죠.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집에서도 내가 남편한테 해주고 싶은 거, 내가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걸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거를. 자식이 엄마가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해주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하고, 우리 남편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내가 똑같은 노력을 해도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하거나 TV에 나오면 나는 죽어라 이랬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희생했는데 왜 나를 알아봐주는 가족이 없어? 라고 화내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남편도 나는 죽어라 이랬는데,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해? 이러는 거.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거는 뭐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먼저 해서 그래요. 내가 하는 일 먼저 해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바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인정받고 가족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중한다면, 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우리 부인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먼저 깨닫고,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이걸 해줬구나, 나를 위해서 이걸 해줬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질이 훨씬 높습니다.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상대가 너무너무 좋아해져요. 이거를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정말 깔끔쟁이야. 그래서 퇴근하고 딱 돌아왔을 때 집이 딱 정리가 되는 걸 제일 좋아해. 그러면 무조건 퇴근 전에 1시간 전에는 청소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음식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일단 청소만 딱 해 놓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오늘 뭐 먹을까? 여보 내가 아직 음식 준비를 못했어. 아 그래? 그럼 우리 외식할래? 아니면 시켜 먹을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아니면 우리 남편은 청소는 관심이 없어. 그냥 그날 무슨 메뉴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다 스톱하고 그냥 음식부터 만드는 거야. 남편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슬쩍 물어봐. 여보 오늘 뭐 먹을래? 닭도리탕 먹을래? 아 좋지. 아 그래 오늘 내가 닭도리탕 한다.
자꾸 이렇게 빌드업 하는 거야. 감정을 빌드업. 나는 너를 배려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와도 닭도리탕 냄새가 막 나. 오, 맛있는데 여보 나 그러면 저기 빨래 좀 개줘. 걱정하지 마. 빨래를 막 개는 거야. 즉 뭐냐,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해주는 지혜로운 부인이 되길 바래. 상대가 자식이 먼저 원하는 걸 먼저 해주는 엄마가 되기를 바래. 왜 엄마가 먼저 하는 걸 하냐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가 안 되는 게임이지. 얘기가 안 되지. 석촌호수 사진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오늘 제가 충청도에서도 단풍을 봤고 서울에서도 봤는데 역시 똑같은 은행잎이 충청도가 더 깨끗하고 맑고 더 선명했어요. 확실히 잠실의 은행잎은 조금 더 누렇고 힘이 없고 물기가 없는, 도시는 슬프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예뻤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안다면 저는 여러분이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고 부인하고도 아이들과도 사이가 좋고 이럴 것 같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 제가 얇은 패딩을 입고 다녀요. 예,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여름에 갔는데 거기가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며칠.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지금 김 기자 들어왔는데 김 기자랑 같이 갔었지? 여튼 캐나다 구스 가서 제가 얇은 패딩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입거든요. 아주 가벼운 경량 패딩이에요. 그래서 근데 남편이 요즘 입는 게 옷이 딱 내 맘에 안 들고 약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쩍 여보 당신 그 옷 하나 살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원래 옷을 잘 안 산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살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석 때 선물로 받은 상품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챙겨가지고 그래 그러면 당신 옷을 사러 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같은 브랜드를 간 거예요. 캐나다 구스. 근데 여러분 캐나다 구스가 비싸요. 저희가 캐나다 갔을 때 사실은 로키 산맥 갔을 때 거기 캐나다 구스 그 매장이 있었어요. 캐나다에. 근데도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가 사려고 했더니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샀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캐나다 가서 샀고 오늘 남편은 이제 롯데에서 산 거죠. 근데 캐나다 가격과 한국에서 산 가격이 차이가 안 나요. 문제는 뭐냐? 여러 개를 입어봤어요. 여러 개를. 근데 하나는 일단은 남편은 후드가 달린 건 싫어해요. 후드 싫다. 그리고 컬러도 약간 이렇게 올라있는 스탠드업 컬러랑 약간 이렇게 된 컬러 있죠. 테일러 컬러 같은 그 약간 남자들 회사 잠바 같은 그런 것들 이것도 입었는데 아무리 입어도 남편이 저랑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제일 예쁜 거예요. 예. 그 대신에 모자가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입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살짝 조금 쑥스럽더라고. 이거 부부가 또 커플티처럼 촌빨라게 이렇게 똑같은 걸 입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살짝 들었는데, 그래도 그게 제일 예뻤어요. 남편이 입었을 때. 예. 그래서, 남편하고 똑같은 천에 디자인은 살짝 다르지만, 두 개를 입고, 제가 석촌호수를 걷는데, 약간 재혼 부부 같은 거야. 우리는 60이 넘어서 일을 앞두고 재혼했어요. 그래서 약간 신혼여행처럼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이런 느낌. 근데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성향이 달라요. 저는 새 옷을 사면 바로 안 입거든요. 저는 묵혔다 입고요. 우리 남편은 그 자리에서 택을 뜯고 입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서 택을 뜯고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칭찬해 줬어요. 얼마나 좋아 마누라가 응? 이렇게 예쁜 옷도 사줘, 이렇게 비싼 옷도 사줘, 막 이러면서 으쓱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가 원하는지 확인해보고 그가 원하면 해주고 그거 하나로 아마 저는 한 달 편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희생을 한다, 나는 헌신한다, 그런 엄마가 되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지금 상대가 제일 원하는 거, 그거 한두 개만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발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일단 행복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커플, 저 뭐라 그래요? 코트도 아니고, 뭐, 점퍼라 그래야 돼? 패딩, 그냥 패딩은 소재잖아. 그치? 여하튼 그랬습니다. 캐나다 구스 스토리 너무 재미있어요. 코치님. 그런데 저도 코치님 캐나다 구스 경량 패딩 보니 이쁘더라고요. 네. 몽클보다 훨씬 매력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가볍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로얄 블루 색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블루 중에서 로얄 블루 색깔이 되게 예뻐요. 예. 근데 이게 모자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 손가락 끼는 것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진짜 가격이 좀 사악해서 그렇지. 근데 또 한 번 사면 오래 입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거의 계속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했어요. 여보, 이 구스는 드라이를 하면 할수록 옷이 망가지는 거야. 겉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돼. 그러니까 하루 입고 거풍하게 베란다에다 걸어놔줘. 그러면 옷을 오래 입을 수 있어 라고 제가 팁을 줬습니다. 뭐 듣는지 안 듣는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캐나다 구스는 유행 안 타고 오래 입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사실은 캐나다 구스도 여기 블랙 라벨이 있어요. 그게 제일 비싼 거거든요. 그건데 거의 스키장에서 뒹굴어도 괜찮을 정도의 두툼한 그 롱 패딩을 산 적이 있는데 걔는 너무 무겁더라고요. 어깨도 힘들고, 그리고 그 정도 우리가 그렇게 혹한기가 없어요. 제가 만일에 뭐 홋카이도에 산다 그럼 그 옷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입을 거는 경량이 좋고, 왜냐하면 저희가 더 추워지면 저는 펄을 입고 다니거든요. 코트 입고 다니거든요. 털코트 입고 다니거든요. 아니면 정말 구스 정말 큰 거. 예. 패딩 구스 큰 거. 그래서 그 정도가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다면 오히려 간절기나 아니면 이너로 입을 수도 있고 레이어드 할 수 있는 거를 사는 게 활용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덩어리가 너무 큰 거를 사면 사실은 몇 번 안 입어요. 예. 근데 얘는 제가 여러 번 입어서 좋았다. 그래서 여튼 오늘 남편과의 데이트는 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코치님 안녕하세요. 점심에 함박스테이크 만들어 쟁여놓고 왔어요. 맛있죠?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 그건 이제 롯데타워에 있는 쇼핑몰이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몰은 옆에 다른 건물이에요. 근데 롯데월드 타워에 6층에 거기 식당가가 있는데, 거기 한우리가 곳곳에 있잖아요. 한우리가 곳곳에. 한우리에서 저는 오늘 갈비찜 정식과 황태구이 정식을 먹었는데, 갈비찜은 한우는 아니에요. 미국산인가 호주산인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도 양념 베이스가 되게 좋았고, 황태를 우리가 보통 고추장 양념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살짝 소금과 버터, 약간 서양 요리식으로 구웠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배추가 너무 비싸서 식당에 가도 배추김치를 안 줘요. 요즘 식당에 가면 다 총각김치 아니면 열무김치 이런 걸 주는데 한우를 오늘 제대로 된 배추김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네. 피트니스, 예. 네. RIN님이 코치님 강연 부탁드리려면 이메일로 여쭤보는 거야. 네. 예, 이메일 miesky2 naver.com 내려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식사를 한식 위주, 그 다음에 짜지 않는 거,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거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줄여야 되고 반찬을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식습관인데 오늘 한우리 식사 괜찮았어요. 예, 근데 보통 한우리가 제가 가끔 가면 곱창전골도 아주 맛있어요, 거기가. 예, 근데 오늘은 그렇게 담백하게 먹었더니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도곡동에는 설성목장이라고 타워팰리스 상가 2층에 있는데 생각보다 고기도 맛있지만 뭐 국밥이라든가 한우 육회 비빔밥 뭐 이런 거 되게 맛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깃집이라고 너무 겁을 내지 말고 한번 가서 그냥 식사를 해도 생각보다 괜찮다. 예, 그래서 한번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얼갈이 동네 마트에서 한 봉다리 1,000원씩이라 얼른 사왔다고요. 얼갈이에다 열무를 조금 넣어서 약간 국물이 살짝 이렇게 자작하게 김치를 담궈서 먹어도 참 맛있죠. 저는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채식 위주, 고기보다는 생선 위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여러분 그릭 요거트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인스타 우리 샤크방에 왕관 있는 데가 저 인스타 멤버십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요즘에 쇼핑 팁을 좀 넣어드려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처럼 쇼핑몰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쇼핑을 해서 여러분에게 뭐 수수료 받고 이런 건 안 하고요. 제가 써보니 좋았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샤크방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방송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릭 요거트예요. 올림푸스 그릭 요거트. 근데 제가 여기 신세계 푸드마켓에서 사보니까 한 통에 4,000원이더라고요.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 근데 그게 둘이 먹을 수 있어요. 반 정도씩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먹었냐면 게를 반을 퍼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로키 갔을 때 산 그 꿀이 있어요. 석청이라고 산에서 꿀을 따는 거예요. 자, 석청 한 티스푼 정도 하나 넣고, 그리고 가평잣을 저는 가끔 사거든요. 잣을 한 15개 정도 넣어서 막 이렇게 지면 굉장히 소프트해져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그거를 아침에 저도 먹고 남편도 먹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장도 좋아지고 맛도 좋고 든든하고. 여러분들도 물론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하고 요렇게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뭐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어쩌다 먹으니까. 훈서님도 그릭 요거트하고 견과류 먹고 출근해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점심때까지 든든하죠. 근데 저는 견과류가 뭐가 좀 찝찝하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견과류는 거의 수입산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딱 먹기 좋게 가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전 사실 그게 조금 찝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훈서원이 그렇게 먹지 말고요. 그냥 가평잣을 조금 사세요. 잣이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거를 한번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트하고 꿀하고 가평잣만 넣어도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한국 거를 좀 먹어도 좋을 것 같다. Q&A 라이브는 따로 있나요? 네, 오늘은 힐링 라방이라서 자녀교육 Q&A는 나중에 할게요. 롯데시네마 2층에 광릉 목도 새로 생겼구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롯데는 잠실은 너무 커가지고 정말 거의 도시잖아요. 일종의 쇼핑 도시에서 제가 자주 가진 않아요. 근데 상품권이 롯데 상품권이라서 간 거예요. 사실은. 전 그렇게 너무 큰 쇼핑몰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막 그 견과류에 하루 한 봉지 이래서 막 구석구석 있는 거를 볼 때 제가 그게 그렇게 위생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조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먹는 거잖아요. 과연 그 제품이 그럴까라는 거 하나. 그리고 저희 제가 사는 그 타워팰리스에 2층에 클럽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단팥죽이 참 맛있거든요. 데펴서 이제 주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면 제가 봉지째 사오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막 열어보니까
제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쇼핑몰도 보니까 팔더라고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단팥죽 먹으면 굉장히 비싸요, 사실은. 비싸고, 너무 또 단데가 너무 많고, 아니면 팥 자체가 중국산도 많고, 그래서 한번 그것도 제가 샤크방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거는 우리 샤밀리들이, 우리 샤크들이 먹어도 좋겠다라는 것들, 이거 샀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제가 그 샤크방에 많이 올려놔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우유에다가 콘프레이크 먹을 때도 저는 잣을 좀 넣고요. 아니면 요거트 먹을 때, 그러니까 제가 잣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예. 근데 많이는 안 먹어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은행 까져 있는 거, 껍질만 벗겨져 있는 은행을 사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건 아주 생각날 때 가끔 그냥, 식용유 넣고 약간 볶아서 맛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먹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아주 가끔. 그렇게 정도. 호두는 수입산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리고 아몬드는 정말 고소한 거는 진짜 맛있는데, 여튼 만들어진 것들은 조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피스타치오도 되게 맛있죠. 아주 싱싱한 거는 진짜 맛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쌀도 지금 잔뜩 사놨는데 밥을 좀 못해 먹고 있고, 또 제가 다음 주에는 싱가포르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이번 주 일주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제가 결혼 기념일 여행이죠. 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11박 정도를 하고 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뭐 여러분에게 라방도 하고 또 정보도 드리는데, 몇 년 전에 싱가포르 유행이고 지금은 많이 안 가나 봐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싱가포르 정보들은 대부분 다 오래된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유행이 있나 보다. 근데 저는 우리 김 기자가 추천해줘서 예, 가서 좀 안전하게 자유여행을 하고 오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여러분이 제 나이가 돼서 60이 넘어서 남편하고 둘이 여행을 가려면, 첫 번째, 젊을 때부터 많이 다녀서 익숙해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남편하고 가요? 집에서도 꼴보기 싫은데 바깥에까지,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재미있다, 재미없다 전에 편해요. 남편하고 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제일 스트레스가 적어요. 친구랑도 가봤고 모임에도 갔는데 항상 의무감이 많이 생겨요.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근데 남편하고 갈 때는 그게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좋고요. 두 번째는 사실 경제적인 것도 그래요. 남편하고 가면요, 10,000원짜리 밥을 먹거나 5,000원짜리 먹거나 50,000원짜리 먹거나 100,000원짜리 먹거나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가면 10,000원짜리 먹으면 내가 너무 허접한 걸 먹나? 100,000원짜리 먹으면 제가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하고 가는 게 편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방송에서는 남편하고 여행 가는 거에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그럴까 해서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건강해야 되고요. 많이 걸어야 되고요. 서로 걷는 거를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새로운 거 보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까탈스럽지 좀 않았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서로 친구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편해요. 그럼 사실은 남편이 뭐 짐도 많이 들어주죠. 사실 여자끼리 가면 내 캐리어 다 내가 밀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남편하고 가면 캐리어는 안 밀어도 되거든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돈도 그냥 내 주머니에서 그냥 써도 서로 스트레스 없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친구랑 가면 막 나눠야지요. n분의 1 해야 되죠. 아니 네가 낸다 안 줬다 이런 그런 실랑이들도 사실은 되게 피곤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어떤 날은 뭐 쉬어버리고 어떤 날은 뭐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조직으로 가면 내가 게으른 게 아닐까? 내가 과욕을 부리는 게 아닐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평가의 대상 아니면 판단의 대상이 되니까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말에도 남편하고 데이트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지 지방도 가서 1박 해보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야지 이걸 해봐야지 패키지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또 그걸 해봐야지 나중에 자유여행도 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루즈를 탔는데 70이 넘은 노부부가 둘이 은퇴를 하고 세계여행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워요 라고만 하지 말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기 위해서 나는 젊을 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거저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노력이다. 근데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사진 하나 찍어도 화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왜 지금 안 일어나느냐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식하고 여행을 가면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나이에 자식이랑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눈치 봅니다. 예, 조금 전에도 롯데에서 되게 부자처럼 보이는 그런 엄마인데 딸이 이제 그 롯데 쇼핑을 리드를 해요. 근데요, 가면요, 딸이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엄마는 진짜 결제만 해요. 나중에는 그냥 카드를 줘요. 너가 사고 와라. 네. 식사? 아이들 위주로 먹어요. 코스? 아이들 가는 대로 가요. 사실 아이들은 예전에 엄마 시절에 알았던 그 복고, 레트로 그런 카페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 아이들은 경험하지 못한 카페지만 그렇지만 우리 엄마 세대들은 어렸을 때 저런데 천지였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험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엄마가 여행 갔을 때 엄마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물이 제일 맛있다. 언제 도착하니?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거는 너무 딸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엄마가 좋아하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데 자기가 여기가 핫하다. 그거는 그 아이의 입장이죠. 자식의 입장이고 엄마는 그게 하나도 안 핫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이나 이런 SNS는 일방적으로 엄마들이 이상하다라고 만들어요. 그리고 엄마 돈으로 어차피 여행 가는 거면서 그건 아니지 않아요? 예.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뭔지 즉 그를 바라보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을 때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김춘수의 꽃에서도 나오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가는 거, 이런 걸 노력하는 게 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또 많이 힘들더라라는 거. 오늘은 사실은 시작을 수능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먼저 해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결말이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진이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나요? 엄마인 나, 며느리인 나, 딸인 나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나요?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키워드는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는 내가 위로해야 돼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위로하잖아요. 그러면 따라해요. 내가 나를 위로하죠. 내가 나를 존중하죠. 남편도 나를 존중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자식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며느리를 존중하며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존중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나를 존중해야 된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가을, 겨울, 늦가을, 초겨울에 입을 코트를 다 며칠 전에 꺼내놨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스팀 다리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스팀 다리미를 끌어다가 물통에 물을 넣고 지지지직 전기가 나오면 쓱쓱쓱 문지르면 되잖아요. 네. 다 드라이 해놓은 거니까. 그걸 막 하고
그다음에 목도리도 몇 개 막 꺼내놓고 세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디가?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다? 나는 나를 위해 가꾼다. 나를 관리한다는 것도 남편한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입을 옷들 좀 정리해놨어? 그것도요, 생각보다 남편한테 매력 있는 부인이 될 수 있어요. 아, 우리 부인은 나이가 들어도 여성성을 잃지 않는구나. 어디를 나갈 때도 자기를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밖에서 많은 남편들이 실제 그렇게 흉을 봐요. 아, 우리 마누라 지저분해. 저는 최악의 말이 어떤 얘기 들은 적도 있냐면 부인의 머리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부인은 머리에서 흙냄새가 나 이렇게. 그게 뭐냐면 머리 안 감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남편들이 밖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책 잡히지 말자. 우리가 책 잡히지 말자.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책 잡히지 말자 우리. 그런 거로. 그 사소한 그딴 거로 책 잡히지 말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쵸? 전 그 얘기 듣고 며칠을 제가 멘붕에 빠졌었어요. 저렇게도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느낀 거겠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그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극히. 근데도, 우리 남편도 밖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까를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괜히 남편에 대해서 흉볼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100% 흉이 아니라 애정어린 아니면 내가 이렇게 친밀한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는데 남편들이 얘기할 때 들을 때는 너무 냉정하게 들리는 거야, 그 말이. 조심해야겠네. 조심해야겠네. 이런 생각 진짜 들던데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요일날 이렇게 김장희님이 저도 저를 더 잘 가꾸도록 해야 돼. 네. 정 떨어진 거가 싶네요. 연애 땐 그런 냄새도 향기로 맡았을. 아니야. 연애 때도 머리 안 감은 거는 싫어해요. 향기로 맡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나이 들어도 자기 관리하는 거, 그렇지. 그거는 맞고. 여러분들 오늘 나방 어땠어요? 한번, 네.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그래도 방송을 볼 때 내가 자판으로 한번, 한 줄, 두 줄 써보는 것도 굉장한 공부거든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우리 제자들 키울 때 항상 발표하고 글 쓰는 거 많이 훈련시켰어요. 예.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두피 냄새도 좋다더만 연애 때는요. 그래? 찐사랑인가 본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웃겨. 노랑님 어서오세요. 네. 노랑님은 노란색 좋아하나 보다. 예, 푸시아드 노랑 옷인데요. 정수리 냄새에 짜증나잖아. 참여와 소통은 행동이라고. 네. 우리 아들들 막 정수리 냄새 날 때부터 이제 우리가 사춘기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머리 감아! 샤워해! 막 이러잖아. 힐링 라방 기다렸어요. 코치님 일요일 오후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습니다. 네. 나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코치님 힐링 라방은 항상 사랑입니다. 네. 늘 그렇듯 편안한 라디오 프로 함께 듣는 느낌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코치님 감사드려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라디오 듣듯이 1시간 힐링 라방 듣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도 또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았고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해서 그 경험치를 나눠준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저는 어른들, 저보다 많은 선배들 이야기 참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해안에 항상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코칭 라방은 항상 기다려집니다. 네. 주말에 코칭 영상으로 행복해지네요. 네. 라방 또 해주세요. 코칭 라방 편안합니다. 일요일 오후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노랑님이, 아이디 바꿨다고요? 그랬어요. 노란색 참 예쁘죠? 특히 요즘은 은행 노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옥절에 갔는데 진짜 예쁘던데요. 네. 소유님 헉 끝났나요?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은 최영도 원장님하고 우리 일반고 이야기 할게요. 그동안 방송에서 선발용 고교 얘기만 했는데 사실 일반고에서 대학을 가는 방법은 굉장히 더 다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고가 종류가 많아요. 물론 그냥 추첨돼서 가는 일반고도 있지만 보통 그런 거를 이제 교육특기의 갓반고라고 해요. 갓반고, 갓이 붙는 거예요. 갓반고. 그리고 선발용 일반고도 있고요. 예, 대부분. 그리고 뭐 자공고도 있고요. 후기 자율학교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한주연님이 코치님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소식하고요. 위가 너무너무 작아져서 요즘 식당 진짜 공깃밥 너무 작잖아요. 저 그거 3분의 1도 못 먹더라고요. 물론 반찬을 좀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달쯤 됐나요? 주 2회 PT를 받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좀 하고요.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걷고요. 네. 그리고 저는, 매운 거, 짠 거, 잘 안 먹어요. 단 거는 조금 먹어요. 식혜 이런 거 먹긴 하지만, 그리고 식품을 정말, 마라탕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못 먹는 거예요. 네. 정말, 어찌 보면 식재료가 굉장히 심플하면서 그런 거 좀 먹는 것 같아요. 코치님, 저희 롤모델이죠. 아이고, 가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라방은 항상 10시 30분에 합니다. 쉽게 배울 수 없는 걸 라방을 통해서 배워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라방 너무 좋아해요. 라디오 듣는 것 같고 편안한 느낌이고 인생 선배의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위가 잘 채해서 절대 폭식을 안 하니 위가 줄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특히 공깃밥을 제가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진짜 3분의 1 먹으면 진짜 못 먹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공깃밥은 못 먹는데 또 맥주 반잔은 또 먹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뇌가 거부를 하는구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하튼 가급적이면 좋은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미소인 것 같아요. 네. 미소라는 거는 사실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주변에 저랑 같은 연배, 아니 저보다 젊거나 나이 든 사람을 볼 때 저는 다른 거 다 안 봐요. 웃는 얼굴을 봐요. 물론 모든 사람이 24시간 웃을 수는 없지만 그가 웃었을 때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마음이 심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화가 나 있거나 욕심이 많거나 탐욕스럽거나 남의 것을 질투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아무리 피부가 예쁘고 아무리 헤어가 예쁘고 아무리 피부 관리가 잘 되고 메이크업이 잘 돼도 굉장히 못돼 보여요. 예, 우리 남편이 제일 잘하는 말 중에서 지나가다가 진짜 못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 정말 진짜 못되게 생겼다. 저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 보고 많이 웃고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게 먹으면 건강하게 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봐요. 표정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톡스 같은 거, 필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안 하는 게 저희 아예 안 하죠. 그런 게 표정이 바뀌는 게 저는 싫어요. 저는 그냥 이런 표정이 훨씬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유지하려고. 예. 웃는 상이 나이 들수록 관상으로 보인다. 네, 여러분들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고,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치아를 드러내고 샥 웃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사진이 예쁘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사진 팁 하나 드릴게요. 사진을 찍을 때, 자, 손을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얼굴 크기가 좀 달라 보여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건 사진 꿀팁이에요. 자, 포즈를 취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랑 약간 이걸 벌리면 어깨가 좀 넓어 보이죠? 그럼 얼굴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여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얼굴 크잖아요.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 손 동작을 해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때랑 이렇게 할 때는 좀 다른 거야. 물론 어깨가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럴 때 사진이 더 우아하게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고, 정면 사진보다 살짝 옆에 살짝만 가는 것도 완전히 가면 우리는 한국인은 이렇게 실루엣이 예쁘게 안 나와요. 뭐 짱구 이마도 아니죠. 높은 코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옆모습보다 살짝 측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온다. 이것도 많은 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날 10시 30분에 최영도 원장이 라방이 있고요. 수요일 날에는 김 기자랑 11월 에듀뉴스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수능 앞두고 아마 뉴스가 많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에는 회장언니 직설 토크의 부동산 특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3가지 라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또 인스타든 뭐 슈퍼미든 또 자녀교육 Q&A는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풍성하게 아마 샤론코치 TV 그 다음에 우리 인스타에서 많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광도 성형으로 바꿀 수 없대요. 아, 그래요? 눈빛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밝고 환하게 웃으며 삽시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